소고기 먹으러 갔었죠. 조카 두 명이 같은 날 생일이고 조카들 엄마인 동생도 거의 비슷하게 2일 차이 두고 생일이라 한꺼번에 몰아서 외식으로 생일날 뭐 먹고 싶냐고 했을 때 조카들 모두 다 고기 귀신들답게 고기를 선택했어요. 애기들 생일이니까 동생이 인심 써서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한 창고 사삼 본점으로 코코싱 옛날처럼 소고기 좋아하는 뭐 동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기 귀신답게 큰 조카는 제비추리를 선택했습니다. 빛깔이 선명하고 맛있어 보이는 게 이게 까딱 정신 놓고 있으면 큰 조카 먹는 속도에 밀려 맛도 제대로 못 볼 수 있을 것 같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있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고딩 큰 조카랑 소고기 먹을 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게 긴장하지 않으면 안 그러면 아차 하는 순간 불판이 텅텅 비게 되는, 그래서 고기 맛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날은 아버지도 같이 가셨는데 아버지께서 요 근래 고기 드시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한두 점 드시고 젓가락을 놓곤 하셨어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됐는데 제비추리 드시는 속도가 이상한데 고딩 조카만큼이나 엄청 빠른 속도로 드시더라고요. 소화 문제가 아니었네요. 맛있는 고기였냐가 문제였나 봅니다. 진작 맛있는 고기 좀 사드릴 걸. 근데 아버지, 이 집은 우리 현재 주머니 사정으로는 좀 비싼데. 하지만 노력해볼게요. 인생 역전, 인생은 한방 로또에 더 매진해 보겠습니다. 창고서 사면 룸도 많이 구비되어 있고 고기도 이렇게 직접 구워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가면 좀 오붓하게 먹고 싶은데 시끄럽고 그러면 고기를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다 같이 먹지 못하고 가족 중 누구 한 명이 희생해서 고기를 굽고 있으면 전 사실 굽는 쪽은 아니고 먹는 쪽이라 맛있게 뭐 먹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신경 쓰이고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걱정 없이 조용한 룸에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니까 참 좋긴 한데 이 유일한 단점이 있으니 가격이 쉽지 않다는 거. 역시 가격. 그것만 극복된다면 정말 자주 오고 싶습니다. 밑반찬도 심플하니 단촐하지만 다 맛있습니다. 석박지인지 깍두기인지는 좀 물렁한 식감이라 제 취향이 아니라서 그건 빼고요. 특히 이 매실장아찌 무침은 소고기를 어느 정도 먹고 느끼할 때 먹으면 이게 느끼함이 사라져서 소고기를 계속 무한루프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하지만 느끼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유일한 단점인 가격 때문에 느끼함을 핑계로 삼아 그만 먹는 거니까 만약 소고기를 배 터지게 먹을 만큼 가격 걱정이 안 되는 주머니 사정이라면 매실장아찌 필요성은 안 느껴도 될까요? 갑자기 눈물 나네. 역시 결론은 로또에 더 매진해야겠다. 가격표 보지 않고 먹고 싶은 부위 다 시켜서 소고기로 완전 배 채우고 뒹굴거리면서 나와도 좋으니까 상상만 해도 행복. 그런 소고기 플렉스 할 날을 꿈꿔봅니다. 바로 구운 제비추리는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연달아 일단 4점을 먹어봅니다. 맛있는 소고기 양념은 소금만 있으면 되죠 뭐. 소고기를 좋아하지만 어떤 부위가 어떤 맛을 낸다는 거 잘 모르고 먹습니다. 담아 먹다가 이게 뭐야 맛있네 하면 대부분 안창살, 갈비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부위는 그 부위구나 알게 되었는데 그 부위들은 적당히 씹는 맛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비추리도 추가해야 될까 봐요. 완전 맛있네요. 유캐스. 고기도 부드럽고 좋은데 양념이 맛있습니다. 이 고기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은은한데 이 한 끝도 감칠맛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으면 젓가락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이 집 육회는 먹을 때마다 이렇게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집 육회를 먹을 때마다 그 비빔냉면을 제가 이렇게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니까요. 비빔냉면을 먹는데 그 비빔냉면에 육회 한 젓이를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육회 비빔냉면으로 다 누구 나눠주지 않고 그냥 한 접시 온전히 넣어가지고 비빔냉면으로 먹어보고 싶다. 참고 사장 가서 먹고 싶은 배 터지게 먹는 것과 육회 한 젓씩 그대로 넣고 비빔냉면 해 먹는 거. 언젠가는 그렇게 플렉스 할 날이 오겠죠. 소망해봅니다. 얘는 안심이라고 했는데 사실 맛을 못 봤습니다. 육회에 빠져서 먹고 있던 사이
정신 차려보니 없어졌더라고요. 역시 한시도 방심하면 안 되는데 너무 내가 방심을 했네. 등심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좀 질겨서 그런지 가족들이 먹는 속도가 뭐 현저히 늘어졌습니다. 물론 뭐 배가 불러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른 부위에 비해서 외면을 받았죠. 등심만 먹었다면 그럴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앞에 먹은 부위들이 워낙 맛이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등심 먹을 때쯤엔 빨리 먹어야겠다는 조바심과 긴장감을 내려놓고 저 비빔면에 고명을 올려서 느긋하게 먹었습니다. 비빔냉면은 양념은 맛있는데 면을 좀 오래 삶은 건지 아니면 찬물에 헹굼을 덜 했는지 모르겠지만 면이 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등심을 고명 삼아 함께 먹으면 뭐 맛있죠. 역시 냉면은 회냉면 뭐 오늘만큼은 회냉면이고 뭐고 뭐 다 상관없고 고기 올려진 비빔냉면이 제일이라고 배신자처럼 간신처럼 그렇게 외쳐봅니다. 등심 올린 비빔냉면 최고! 고기 맛나게 먹고 아버지 식구 때는 하실 장소가 마땅치 않아 걸었습니다. 모두 금연 군지만 입고 괴로워하시던 우리 아버지. 금연구역은 저도 당연히 찬성하는데 죄 지은 사람처럼 눈치 보면서 담배 태우시는 아버지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조카 추천으로 간 서울커피. 거리는 한산한데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여긴 사람이 많더라고요. 커피도 커피인데 저 스콘! 적당히 달고 적당히 퍽퍽하고 맛있는 스콘이었습니다. 커피 맛은 잘 모르거든요. 그냥 마셨을 때 산미가 없으면서 구수한 맛을 좋아하는데 이 집은 제 취향이더라고요. 조카들 겨울옷 사러 넘어간 코엑스. 코엑스에서 유일하게 아는 맛집 시마스시. 강남 쪽은 생활권도 아니고 이상하게 잘 안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맛집이었습니다. 시마스시도 알고 간 건 아니고 일이 있어 코엑스 갔다가 우연히 초밥을 먹고 싶어서 들어간 곳인데 맛있더라고요. 그럴 땐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곳을 내가 찾아내다니 뿌듯하기도 하고요. 요즘 체인점도 여기저기 지점이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뿌듯합니다. 정말 맛있는 집이다. 그런 인증 같아서요. 그런 걸 또 제가 찾아내고요. 저는 회초밥도 좋아하지만 간자, 가리비, 새우 이런 해산물로 된 초밥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제 어떤 집은 해산물 초밥이 비리거나 재료가 신선하지 않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마스 씨는 회초밥은 말할 것도 없고 해산물 초밥도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특히 저는 저 묵은지 강어초밥을 좀 좋아하는데 이 집은 회전초밥이지만 새 접시는 미리 주문해서 먹습니다. 야, 오늘 생일 너무 진짜 과하게 한다, 우리? 무슨 생일인지 몰랐다. 내 생일 같아. 정말 제 생일 같습니다. 조카들 생일인데 메뉴가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네요. 소고기 먹고, 초밥 먹고, 초밥집은 심지어 큰 조카는 약속이 있다고 가버리고, 둘째 조카는 초밥을 못 먹어서 우동만 먹는데 제가 좋아해서 들어간 곳입니다. 이거 누구 생일이냐? 나의 사랑하는 조카들아, 니들 덕에 내가 호강한다. 맛있게 먹으마. 시마스시를 가려면 집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걸리니까 마음을 좀 먹고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좀 굶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리에 앉자마자 한 10접시는 앞도 안 보고 숨도 안 쉬고 앞도 안 보고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먹고 싶던 거나 막 접시가 회전해서 돌아갈 때 종류별로 이것저것 골라 먹다 보면 저 혼자도 한 20접시는 먹는 것 같은데요. 이날은 소고기로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간 다음에 먹어서 그런지 첫 접시부터 사람답게 이렇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새로 본연의 맛을 느끼면서 여유롭게 먹었습니다. 뭐든 욕심이 강하거나 결핍이 심하면 이렇게 놓치거나 이렇게 지나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진리를 배우네요. 다 맛있지만 그날 최고 픽은 저 굴 올린 롤? 말이? 여하튼 저게 최고였습니다. 굴이길래 한번 집어봤는데 굴향이 정말 미쳤더라고요. 제철 굴은 따라올 게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